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을 2번 하죠. 두 번째 부인이 권씨인데요. 할아버지 제사상에서 배를 몰래 훔쳤다고 해요. 근데 막내 며느리가 훔치는 장면을 다른 며느리들이 본 거죠. 그래서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태기 이왕이 자기 부인을 감싸고 형수님들한테 사과를 한 다음에 부인에게 물었나 봐요. 왜 그랬어? 뽑고 싶어서. 그래서 태기 이왕이 직접 깎아줬다고 합니다. 요즘 남편들도 좀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케이스죠.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황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천원의 전성 모델이신, 그래서 왠지 모르게 되게 낯익고 그리고 항상 반갑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다뤄보고 갈 생각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경북 안동 태생이시고요. 칠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나셨죠. 진성희 씨인데, 이 진성희 씨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같은 유명한 분이 있다면 광야라는 작품 쓰신 이육사가 진성희 씨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긴 했는데, 아버님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을, 장서를 많이 물려주고 가셔서 어린 시절부터 독학으로 공부를 했다는 그런 분입니다. 책 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 책을 보다가 끼니때를 잊어버려가지고 위장을 다 버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체질이 되셨고, 그래서 거의 주로 채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별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죠. 뭐냐, 우리는 밥을 먹다 책을 잊어버려도 책을 보다 밥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은 거의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분이어서 사실 쉽게 이해되는 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태기왕을 볼 때도 가끔 이런 느낌 받으세요? 되게 마른, 그리고 되게 깐깐해 보이는 그런 체질로 보이는데요. 사실 태기이왕 같은 경우는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균관이죠. 화폐인물들 보시면 거의 다 성균관 출신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예를 든다면 이황, 정혁은 다 동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학교는 성균관이고, 실제로 태계 이황이 성균관을 다니던 시절에 잠깐 좀 방탕한 생활 좀 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분 입장에 상당히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음주, 술을 드시고 말을 타고 가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음주운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 당하신 사고로 인해서 살이 찌지 않는, 그래서 자꾸 마르는 이런 병이 걸리시게 되고, 그 이후로도 거의 살이 찌지 않게 됐다고 그래요.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가끔 부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더 꼬장꼬장해 보이는 이런 분인데, 실제로 그분은 엄격한 삶을 사셨을까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에겐 되게 단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죠. 옆집에 밤나무 가지가 태계 이황의 집으로 넘어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밤이 떨어지면 이 밤을 하나하나 모아서 모두 그 집에 돌려줬다고 하죠. 자식들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그걸 허용하시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본인에게 무지하게 단호했습니다. 70세에 돌아가실 때 실제로 앉아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유학자적인 삶을 실제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은 상당히 우리 생각엔 단호하고 깐깐하고 막 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스스로의 삶에는 상당히 단호하고 엄했지만 남에게는 무척 관대했다.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와는 상당히 반대로 사는, 우리는 본인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단호한데, 오히려 본인에게 상당히 단호했으나 남에게 관대했다. 그 관대했던 일화들이 상당히 많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며느리예요. 둘째가 좀 빨리 죽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며느리를 제가시킵니다. 그 시대 최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 더더욱이 유학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제가를 시키고 얼마 안 지나서 사실은 태계가 한양을 갈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양을 가다가 어느 집에서 하루 기거하게 되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이 너무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음날 버섯을 줘서 신어보니까 팔도 딱 맞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다음 모퉁이에서, 그렇죠, 며느리였던 거예요. 제가 한 며느리가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길을 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 며느리도 태계 이황의 어떤 사랑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내가 죽어서도 아버님을 모시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태계 이황의 묘소에 가다 보면 중턱에 큰 며느리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케이스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이황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을 2번 하죠. 두 번째 부인이 권씨인데요. 할아버지 제사상에서 배를 몰래 훔쳤다고 해요. 근데 막내 며느리가 훔치는 장면을 다른 며느들이 본 거죠.
그래서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태계이왕이 자기 부인을 감싸고 형수님들한테 사과를 한 다음에 부인에게 물었나 봐요. 왜 그랬어? 먹고 싶어서. 그래서 태계이왕이 직접 깎아줬다고 합니다. 요즘 남편들도 좀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케이스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태계 말년에 증손자를 얻어요. 증손자를 얻고는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손자 며느리가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때 태계 이왕의 집에 노비 중에 아이를 낳은 노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좀 보내달라 라고 했더니 태계 이왕이 거절했답니다. 내 자식을 살리겠다고 남의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 라고 해서 거절을 했고 실제로 아이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위로 편지를 보내면서 너였다면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 라고 위로 편지를 보냈다는 그런 인물이 바로 태계 이왕이죠.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물론 그거 말고도 어떻게 놓고 보면 태계 이왕이 말년에 유명해진 이유가 있죠. 우리가 태계 이왕과의 논쟁으로 유명한 사람이 기대승인데요. 거의 한 30살 가까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뭐 나이도 어린 어떻게 놓고 보면 제자죠. 서울대학교 총장, 지금 따지면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최고의 학자인데 어떻게 놓고 보면 서울대 학생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이 찾아오면 항상 논쟁을 즐기시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그걸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런 식인 거죠. 뭐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 뭐 이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말년에 사실 어떻게 놓으면 많은 사람들의 뭐 팬클럽을 만들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태계 이왕은 본인이 70세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서 자기 장례를 아주 간소하게 치르라고 하시고 실제로 묘비에도 보통 우리가 묘비 보시면 자기가 지냈던 관직을 쫙 적죠. 근데 태계 이왕은 처사이공이라고만 쓰라고 합니다. 처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학문에만 뜻을 두고 관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겸손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태계 이왕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흠모했던 선조가 영의정의 벼슬을 내리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두 분 다 성격 참 특이하시지요. 조용히 가겠다? 그렇긴 못한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태계 이왕에 대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